전세금 대란이라 무섭다 최악 상황.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일단 이거부터 먼저 한번 보시죠. 2년새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금액 증가율입니다. 이게 제가 잘못 쓴 게 아닙니다. 413.5%입니다. 41.35%도 아니라 413.5%예요. 2년새 전세보증금 사고 금액 증가율이 말입니다. 충격적인 숫자죠. 제가 봐도 이거 충격적인 숫자예요. 배수를 하면 5배가 넘어섰다는 이야기잖아요. 전세보증금을 떼먹고 도망가는 사람들도 많아졌고요. 전세 사기꾼도 굉장히 많아졌다는 이야기예요. 시장에는요. 전세 시장이 무너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지금 시장이 난리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지표를 보세요. 일부러 제가 만들어내는 지표도 아닙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2022년 1월에 보면 1월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금액이 57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는 2232억 원이었죠. 올해 1월에는요 2927억 원이에요. 무려 말입니다. 2022년과 2024년을 비교를 해보면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413.5%입니다. 2357억 원이 늘어났다는 뜻이에요. 장난 아니게 늘어났죠. 더 큰 문제는 여러분 2023년에서 2024년도 지금 적지 않게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지금 2023년에 2232억 원에서 2024년은 2927억 원까지 1년 새에 31.1%가 늘어난다는 뜻이잖아요. 이야, 이러면 여러분 695억 원이 늘어났다는 뜻인데 전세 시장에 역전세가 어마어마해서 집주인들이 말입니다.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도 많고요. 전세 사기꾼이 전국에 활개를 치고 다니면서 전세로 사기를 치는 사람들도 어마무시하게 많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2년새 413.5% 늘어난 것도 무섭잖아요. 더 큰 문제는 1년 사이에 31.1%가 다시 늘어난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충격적인 숫자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전세금 대란이라는 게 안 터질까요? 저는 당연히 터진다고 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금액이 여러분 2023년에 4조 3,347억 원이나 여러분 나갔습니다. 1년 사이에 보면 269.7% 무려 3조 1,621억 원이 더 나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전세금을 떼먹고 도망간 사기꾼, 또 역전세가 워낙 심해서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는 집주인, 이들을 대신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내준 돈이 여러분 내준 돈이 거의 말입니다. 4조 3,347억 원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사고 금액이 이만큼 되면 실제로 대입 연재되는 금액은 좀 줄기는 하지만 지금 그런 사고가 어마어마하게 터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고 금액 말입니다. 결국 누가 다 떠안아야 됩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다 떠안아야 됩니다. 그러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 돈을 다 떠안을 그 힘이 여력이 있을까요? 여력은 있겠죠. 왜? 공사니까. 정부가 돈을 계속 쏴주면 되거든요. 국회에서 동의만 하면 여러분들이 낸 세금, 제가 낸 세금 여기다가 계속 집어넣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작년에만 여러분 이 반환보증 사고 금액 중에 얼마를 돌려줬느냐? 3조 5,540억 원을 돌려줬습니다.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그러면 주택도시보전공사는 3조 5,540억 원을 집주인들에게 받아내야 되잖아요. 못 받아내요. 받아낸 금액이 겨우 15% 수준입니다. 15% 수준.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로 충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공기업이라는 기업이잖아요. 기업은 영업활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업활동하는 게 대표적인 게 돈 떼먹고 도망간 사기꾼 잡고요. 또 역전세 때문에 전세금 못 내주는 그 집주인에게 대의변제 구상권 청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느냐? 글쎄요. 15%밖에 안 되는데요. 물론 7월 기준이긴 하지만요. 저는 충격적인 게 결국 전세금 대란이 된다고 이야기한 게 지금 이렇게 전세금 대위 변제액이 주택도시보증공사라는 공기업에 쌓이잖아요. 그 쌓인 금액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충격이 된다는 겁니다. 100조가 넘어섰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보증잔액이 2019년만 하더라도 49조 3,930억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2023년 말에 119조 2,619억 원이라는 뜻이에요. 지금처럼 말입니다. 전세 사기가 활기를 치고 역전세 대란이 계속 심화되면 지금 119조 2,619억 원도 불안하다 이거예요. 여기 언제 말입니다. 언제 터져서 대의변제를 해달라고 돌아올지 모른다는 뜻이에요. 사고 금액이 4조까지 늘어날 정도고 거기에 실제 변제해 주는 게 3조 5천억까지 될 정도면 지금 전세금 대란 터졌다는 이야기가 틀린 얘기가 아니겠죠. 저는 여러분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터지고 있는 이 상황 말입니다. 해결하려고 그러면요.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 임대차 3법 폐지해야 합니다. 아니면 완화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지금처럼 말입니다. 전세금 계약을 4년 단위로 하고요. 지금처럼 말입니다. 전월세 상한제를 계속 고수해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2년마다가 문제가 아니라 4년마다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게다가 이자 지금 금리가 굉장히 높이 올라가잖아요. 물가 고금리잖아요. 집주인들 입장에서는요. 고금리에 고물가를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보증금을 올려요. 그러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잘못된 상황이 더 잘못된 상황을 만들어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자칫 잘못하면 최악의 대란까지도 저는 터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말입니다. 아파트도 문제지만 빌라나 다세대 여기도 진짜 문제거든요. 이것이 말입니다. 한꺼번에 터져서 나오는 그날은 전세금 대란이 진짜로 터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말입니다. 저는 공기업 자체가 적극적인 해결 노력이 없고 정부의 제도적인 개선이 없으면 저는 최악의 시나리오 당연히 온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온다. 저는 그때가 아마 말입니다. 아마 상상하는 것보다가 더 힘겨운 상황으로 저는 발전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발 그런 일이 안 벌어져야 되는데 그런 일이 계속해서 벌어진다는 자체가 저는 충격이다. 이게 그때 빨리빨리 수정을 해야 되거든요. 제도가 잘못됐으면 잘못된 제도를 계속 고집할 것이 아니라 시장 상황에 맞게끔 시장 현장 정책에 맞게끔 바꾸는 것이 이게 국가가 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는 하고 싶어도 이게 법을 개정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야당이 반대하니까 아예 못하거든요. 여전히 말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은
여전히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많아요. 저는 그 정책 빨리 타파해야지 대한민국의 상황 좋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4월 총선에서 말입니다. 여당이 과반수를 차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참 우리 경제도 안타까운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